자,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해야 할 파트는 단어예요. 지난 시간 의문에 대해서 했었죠? 자, 이제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, 단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,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가 지금 보이시는 이 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단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바로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. 자, 이게 단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고요. 우리가 쓰는 말들을 이렇게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고, 또 불변어 안에서 불변어는 뭘까요?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. 불변하는 단어들 중에서 또 체언, 몸에 해당하는 언어,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, 관계언, 수식해주는 말, 수식언, 독립적으로 쓰는 말, 독립언. 자, 그리고 변하는 언어 중에서 그 용언, 활용하는 말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또 이제 명사, 대명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오늘은요,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그럼 이 단어들이, 이 체언, 관계언, 이 명사, 대명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,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근, 접사, 어간, 어미 개념을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, 여러분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여기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 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꽃이 있는 요 식물 그림이 있을까? 우리는 국어 공부하는 건데. 자, 우리가 공부할 이 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생각하는데, 요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면 아주 조금 더 이해를 도와줄 수 있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여기 보면 어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자, 어근이라는 개념 자체에 지금 근이라는 게 뭐예요, 여러분? 자, 근이라는 것이 뭐냐면 뿌리 근자예요. 뿌리 근자. 말에 뿌리가 되는 말, 뿌리 없는 식물은 있을 수 없어요. 그쵸? 자, 그런 걸 우리가 뿌리에 해당하는 말을 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자, 근데 그 어근에 비료라고 제가 표시해 둔 게 있죠. 접사. 접사는요, 비료는 뿌려져도 되고, 비료는 있어도 되고, 없어도 돼요. 자, 그래서 단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근 혼자서 단어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,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단어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어근에 하나 더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말의 뿌리가 되는 이 어근은 항상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 어근에 접사라는 애가 붙어서 말이 형성되기도 하고요. 어근이 하나 더 붙었어.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붙어서 단어가 형성되기도 해요. 자, 우리가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. 왜냐면 요 단어의 형성 가지고 시험에 항상 한 문제씩은 문제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단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근과 접사가 붙었냐, 아니면 어근과 어근이 붙었냐, 또는 어근 혼자서도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. 물이라는 단어. 자, 얘는 물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거 물이에요.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붙지 않았어요. 자, 얘는 어근 혼자서 단어의 기능을 해요. 자,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일어라고 해요. 자, 그리고 바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하고 다로 나누면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. 자, 그래서 바다라는 말은 또 어근 혼자예요. 그쵸? 자, 그래서 물도 어근 혼자, 바다도 어근 혼자. 자, 이렇게 어근 혼자로 이루어진 말을 우리가 단일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근데 이 어근하고 어근을 결합시킬 수 있어요. 어근하고 어간을 결합시켜서 물바다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물바다라는 거는 물과 바다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. 물과 바다로 나눠질 수 있어요. 그런데 물도 혼자 쓰일 수 있어요. 어근이에요. 바다도 혼자 쓰일 수 있어요. 어근이에요. 그쵸? 자, 요런 걸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합성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? 손수레. 손과
수레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밤길 조심해 할 때 이 밤길. 자, 이것도 밤과 길이 붙어서 이루어졌는데 밤도 어근이고요. 길도 어근이에요. 어근이냐 어근이 아니냐는 혼자 쓸 수 있느냐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. 자, 높다라는 말 있죠. 자, 높다라는 말 있고 푸르다라는 말 있어요. 그쵸? 자, 요 두 개를 합쳐서 높다, 푸르다 라고 해서 높푸르다라는 말을 만약에 만들었어요. 자, 이거 높다 혼자 쓰이거든요. 푸르다도 혼자 쓰이거든요. 어근과 어근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에요. 그쵸? 자, 그러니까 이거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, 여러분. 자, 그래서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말을 우리가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단어 형식 말고 접사가 붙는다는 건 뭐냐면 접사는요 혼자서는 기능을 하지 못해요. 근데 어떤 말에 붙으면 그 의미를 어떤 한정해 주거나 더해 주거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. 예를 들자면 햇밤, 햇곡식, 햇감자 할 때 이 햇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쓰이지 않아요. 하지만 다른 말에 붙어서 단어를 형성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햇은 그 해에 새로 난 이란 뜻이잖아요. 그쵸? 자, 그 해에 새로 난 밤을 햇밤이라고, 그 해에 새로 난 곡식을 햇곡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 자, 이 햇은요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지만 접속됐을 때, 접착됐을 때 얘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어요. 맞습니까? 자,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접사라고 불러요. 접사. 자, 그런데 접사가 이렇게 앞에 와서 붙을 수도 있지만 해처럼요. 멋쟁이, 장사꾼 이런 식으로 자, 이 말 나눌 수 있잖아요, 여러분. 그쵸? 멋과 쟁이로 나눌 수 있고 장사와 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쵸? 자, 근데 멋은 혼자서 쓰일 수 있죠. 근데 쟁이 혼자서 쓰일 수 있어요? 없어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접사라는 거죠. 그쵸? 자, 그런데 이 쟁이는 앞에 붙지 않고 뒤에 붙었어요. 햇은 앞에 붙었죠. 그런데 쟁이나 꾼 같은 친구들은 뒤에 붙었어요. 그래서 앞에 붙는 것을 우리가 접두사, 머리두를 써서요.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 라고 불러요. 자, 그래서 접두사, 접미사 개념을 여러분이 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. 그래서 접사의 종류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다는데 쉽죠. 머리도 꼬리비니까요. 그래서 앞에 붙은 것을 접두사, 뒤에 붙은 것을 접미사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. 그래서 어근 플러스 접사, 자,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파생어라고 한다는 거죠. 자, 여러분,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, 단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근은 혼자 쓰일 수 있는 애들이다. 자, 그리고 어근 플러스 접사일 수 있다. 근데 그 접사의 종류에는 접미사와 접두사가 있다. 접사는 혼자서 기능하지 못하고 다른 말에 붙어서 자신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. 자, 그리고 그래서 접사가 붙은 말이 파생어다. 자, 그래서 또 어근 플러스 어근, 혼자서 쓸 수 있는 그 말이 두 개가 합쳐져서 물바다처럼요. 그렇게 해서 이루는 말들이 있는데 그걸 합성어라고 한다. 그래서 여러분이 단일어, 파생어, 합성어의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이제 제가 요거 뒤에 문제풀이 강의도 올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까지 같이 보면서 하시면 아,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. 여러분이 제대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단일어, 파생어, 합성어의 개념을 여러분 인지해 두시고 예전 시험 방식은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다음 중에서 합성어를 찾으시오. 다음 중에서 파생어를 고르시오.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어요. 그리고 요즘 경향은 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라는 조건을 주고 그에 맞는 걸 고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해두셨으면 좋겠고 또 이 문제의 단어들이 나왔을 때 단어를 이제 단일어, 파생어, 합성어로
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을 텐데 항상 여러분이 나눠보세요. 자, 이제 문제에 햇빛 1번 햇빛 2번 햇밤 3번 햇곡식 막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여러분이 햇하고 빛으로 나눠지잖아요. 그쵸? 햇하고 밤으로 나눠지고 햇하고 곡식으로 나눠지고 일단은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부터 보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나무라는 선지가 있었어. 얘는 나눠져요? 안 나눠져요? 안 나눠져. 그러니까 얘는 안 나눠지면 단위로구나. 억은 혼자니까요. 자, 햇하고 빛으로 나눠졌어. 빛 혼자 쓰여요? 안 쓰여요? 쓰여요. 햇 혼자 쓰이나 안 쓰이나 잘 생각해봐요. 이거는 sun이라는 의미거든요. 그쵸? 맞아요? 자, 그러면 이 햇은 혼자 쓰여요. 이거는 그 해에 새로 난이란 뜻을 가진 게 아니라 그 sun이라는 의미의 해하고 빛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시옷이 그냥 사이시옷으로 들어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해 혼자 쓰이지 빛 혼자 쓰이지. 자, 그러니까 이거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구나. 자, 햇 플러스 밤, 햇 플러스 곡식. 자, 지금 햇이 혼자 쓰여야 안 쓰여요? 접사잖아요, 여러분. 그쵸? 자,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? 접사가 쓰였으니까 접사 쓰였으면 무조건 파생어예요. 맞습니까? 자,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딱 보기 나오면 나눠보시라는 거. 그리고 나눠보시고 그 중에서 혼자 쓰일 수 없는 애가 있어. 그러니까 일단은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. 나눠지면 합성어 파생어 중에 하나일 거고 안 나눠져. 얘는 그냥 받아. 나눌 수 없어. 그럼 이거는 단일어예요. 나눠지는데 그 둘 중에서 하나 쓰인 말이 혼자서는 안 쓰이고 항상 다른 말에 접착돼서 쓰이는 애야. 접사잖아요. 그쵸? 아, 파생어구나. 나눠지는데 둘 다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이네. 자, 그러면 요거는 합성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문제 접하시면 일단 나눠보셔라. 나눠지나 안 나눠지냐. 자, 그 다음에 만약에 나눠진다 하면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혼자 쓰이지 못하는 말이 있냐, 접사가 있냐. 자, 그러면 파생어가 된다. 그래서 요렇게 문제 풀면 여러분 요 문제는 반드시 맞추게 될 거예요, 여러분. 자, 그래서 개념 정리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제풀이 강의도 꼭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